안녕하세요. 제과제빵 자격증의 모든 정보가 있는 베이커리넷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파이 배점에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용 중 배점, 제품평가 점수는 공개된 점수이며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점수는 제작자의 개인 생각으로 실제 점수표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사과파이 요구사항과 배합표입니다. 요구사항 1. 껍질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6분. 2. 껍질에 결이 있는 제품으로 제조하시오. 3. 충전물은 개인별로 각자 제조하시오. 4. 제시하는 팬, 지름 약 12에서 15cm에 맞추어 총 4개를 만들고 격자무늬 2개와 뚜껑을 덮는 형태 2개로 만드시오. 5. 반죽은 결량을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6. 충족물의 양은 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시오. 오른쪽 껍질 배합표에는 중력분 포함 6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사과파이 오른쪽 배점을 보시면 공정 A 28점, 공정 B 27점, 제품평가 45점으로 합 100점입니다. 계량 전에 전자저울에 수평을 맞추도록 합니다. 전자저울 뒷부분을 보면 수평 맞추는 곳이 있습니다. 저울 밑에 있는 수평 조절바를 좌우로 돌려 물방울이 검은색 원 정가운데 위치하도록 합니다. 사진처럼 전자저울을 뒤집어 하면 안됩니다. 첫 번째, 재료 계량 1. 계량시간, 제한시간을 지켰는지 확인한다. 2점. 껍질형 재료 6가지만 계량시간에 계량해야 하므로 재료 1가지당 1분의 계량시간이 주어지므로 6분 안에 계량하도록 합니다. 물은 한 번에 원하는 양을 계량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 저울의 수치를 보고 한 손으로는 물을 담은 용기에서 물을 흘려내리게 됩니다. 눈으로 봐서 저울 수치가 140g이 되었을 때 물을 담은 용기를 들게 될 것입니다. 140g이다 하면서 물 담은 용기를 들여야겠다고 하고 물 담은 용기를 들게 될 때 140g을 보는 순간에서 물 담은 용기를 들어 올리는 사이에 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물 담은 용기를 들었을 때는 물이 사진과 같이 140g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덜어내고 다시 계량하고를 반복하게 되며 계량 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140g을 계량한다면 전체 물량의 약 90%인 120에서 130g까지는 저울 수치를 보며 빨리 계량하고 130g이 되면 조금씩 물을 흘려내려 계량하도록 합니다. 2. 정확도. 각 재료의 정확성 능력을 확인한다. 2점. 감독위원이 재료 정확도를 확인하며 채점할 때는 모든 수험생이 재료 계량을 마쳤을 때입니다. 이때는 감독위원이 수험생의 작업대 근처로 오게 됩니다. 처음 수험생과 대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떨지 말고 살짝 미소를 감독위원에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3. 재료 손실. 작업대, 재료대 등에 재료를 흘렸는지 확인한다. 1점. 작업대, 재료대 외에 저울 앞부분이나 뒷부분 또는 본인 작업대 근처 바닥에도 재료들이 흘렀는가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반죽. 1. 혼합순서. 각 재료의 혼합순서에 대해 평가한다. 4점. 혼합순서 1. 중력분, 탈지분유 채질하기. 2. 물에 설탕, 소금 넣고 거품기로 녹이기. 3. 작업대 위에 채친 가루재료 붓기. 4. 쇼트닝을 가루재료 위에 올려놓기. 5. 스크래퍼로 가루재료를 쇼트닝에 덮으며 쇼트닝 크기가 2, 3mm가 되도록 자르기. 6. 물 넣고 섞기.
까지 한 후 온도계를 반죽에 꽂은 후 손을 들어 감독위원에게 온도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1. 중력분, 탈지분유 체질하기 위해서 탈지분유가 고르게 중력분과 섞이지 않으면 탈지분유가 있는 부분에는 밀가루 글루텐이 없어 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비록 두 가지 재료라도 거품기로 고르게 섞은 후 체질을 합니다. 2. 물에 설탕, 소금 넣고 거품기로 녹이기 위해서 설탕, 소금을 물에 녹이지 않고 반죽에 넣고 섞으면 설탕, 소금이 완제품에서 씹히게 됩니다. 또한 설탕, 소금이 있는 부분은 반죽을 밀어 펼 때 갈라지게 됩니다. 물 온도는 소트링이 녹지 않도록 15도 물을 사용합니다. 3. 작업대 위에 채친가루 재료 붓기 위해서 어느 분들은 용기 안에다 채질한 가루 재료 넣고 반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기 바닥이 둥글게 돼 있어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업대에 너무 넓게 가루 재료를 펼쳐놓지 않도록 합니다. 4. 소트링을 가루 재료 위에 올려놓기 해서 여름철 재료 개량 후 소트링이 녹아 흐물거리면 냉장고에 넣었다 굳혀 사용합니다. 소트링이 녹아 단단한 조각의 소트링이 없으면 결 형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 스크래퍼로 가루 재료를 쇼트닝에 덮으며 쇼트닝 크기가 2에서 3mm가 되도록 자르게 할 때 쇼트닝의 크기가 크면 완제품 결이 부서지게 됩니다. 반대로 쇼트링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결 형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쇼트링의 크기가 고르지 못하면 결도 겨루지 못하게 됩니다. 6. 물 넣고 섞기 할 때는 가운데 홈을 판 후 물을 넣고 가루재료를 씌워 1분간 놔둡니다. 1분 동안 물을 가루재료에 흡수시켜 섞을 때 물이 가장자리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반죽 상태. 반죽 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7점. 반죽 상태는 작은 조각의 쇼트닝들이 가루재료에 고르게 쌓여 있으며 바슬바슬한 상태여야 합니다. 감독위원이 다니면서 반죽 상태를 만져보기도 합니다. 휴지 시간을 감안하여 반죽 온도는 15에서 20도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충전물. 충전물 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6점. 충전물 만들기 순서. 1. 사과 4등분으로 자른 후 가운데 씨와 껍질 제거하기. 2. 사과 가로 세로 1cm 정도 자르기. 3. 가스버너에 물을 올리고 설탕, 옥수전분, 계피가루, 소금 넣기. 4. 불 켜고 거품기로 섞기. 5. 옥수수 전분이 호화가 되면 불을 끄고 버터 넣고 섞기. 6. 사과 넣고 섞기. 7. 식히기. 순위로 합니다. 1. 사과 4등분으로 자른 후 가운데 씨와 껍질 제거하기 위해서 사과 자르고 껍질 제거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집에서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과 가로 세로 1cm 정도 자르기 위해서 사과 크기는 입에서 씹힐 수 있게 1에서 2cm 정도로 자릅니다. 일률적으로 1cm 정도로 하는 것이 먹기 편합니다. 3. 가스버너에 물을 올리고 설탕, 옥수전분, 계피가루, 소금 넣기 해서 가스버너 불을 먼저 켜고 설탕 등 재료를 넣으면 전분이 풀처럼 호화 현상이 생겨 엉기며 다른 재료들과 고르게 섞이지 않게 됩니다. 4. 불 켜고 거품기로 섞기 위해서 나무주걱보다는 거품기를 이용하여 호화 반죽에 끈기가 생기게 합니다. 강불로 빨리 호화시켜야, 즉 수분을 배출시켜야 굽기 도중 사과를 받치고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중불로 서서히 오래 저으면서 수분을 배출시키면 끈기가 없이 흐물흐물한 호화 상태가 되며 굽기 중 끓거나 사과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강불로 하면서 바닥을 잘 긁어주지 않으면 탈 수 있으니 바닥을 자주 긁어주도록 합니다.
5. 옥수수 전분이 호화되면 불을 끄고 버터 넣고 섞기 위해서 겨울철 또는 단단한 버터를 계량하였다면 미리 버터를 잘게 잘라 놓으면 섞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6. 사과 넣고 섞일 때에는 거품기나 알토주걱보다는 손잡이가 길고 힘있게 섞을 수 있는 나무주걱을 사용합니다. 7. 식히기 할 때는 사과를 용기 가장자리로 넓게 펼친 후 여름철에는 차가운 물을 용기에 받쳐 식히거나 냉장고에 넣어 빨리 식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휴지. 껍질 반죽 휴지 상태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6점. 휴지는 시간보다는 반죽의 대기로 결정합니다. 너무 오래 냉장고에서 휴지를 하면 반죽 내 수트닝이 단단해져 밀어 펴기가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휴지 시간이 너무 짧아 쇼트닝이 굳지 못하면 반죽을 밀어 펼 때 밀대에 자주 반죽이 달라붙어 덧가루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감독위원이 다니면서 반죽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며 휴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정형. 1. 펜 준비. 제품에 맞는 펜을 준비하고 적절한 이영제를 바르는지 평가한다. 1점. 이영제는 쇼트닝을 별도로 가져다 시험장에서 준비해둔 펜, 밑면, 옆면, 윗면에 고르게 바릅니다. 2. 밀어펴기. 밀어펴기 숙련도를 평가한다. 4점. 덮개 격자용은 두께 2mm, 바닥용은 두께 3mm로 밀어펴기를 합니다. 3. 충전물 넣기. 충전물 넣은 정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1점. 네 펜에 사과를 전부 고르게 나누어 담습니다. 4. 정형 상태. 정형 상태가 적당한지 평가한다. 3점. 격자 만들기, 봉합 부분 포크로 눌러 무늬 만들기, 노른자 칠하기 등 정형 상태를 확인합니다. 배합상 설탕이 적어 색이 먹음직스럽게 나지 않아서 노른자 칠을 하는 것입니다. 노른자 칠을 하지 말라는 감독위원이 있으니 감독위원 설명을 잘 듣도록 합니다. 노른자 칠을 하지 말라는 경우에는 윗불 온도를 10도 정도 더 올려 이해를 해 놓습니다. 여섯 번째, 굽기. 1. 굽기 관리. 제품의 특성에 맞는 오븐 온도, 시간 조절 능력을 평가한다. 2점. 여기서는 오븐 온도, 굽기 시간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배운 온도와 굽기 시간이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팬을 알루미늄 타공판에 올려 구울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밑불 온도를 10도 더 올려 이해합니다. 2. 굽기 상태. 제품에 알맞은 색이 고르게 나며 잘 익도록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점. 밑불 온도가 낮아 밑색이 늦게 나면 충전물의 수분이 반죽에 배어들어 제품 밑부분이 바삭거리지 않게 되니 밑불 온도 조정을 잘 하며 굽기를 합니다. 3. 틀 빼기. 틀에서 뺄 때 제품이 부서지지 않게 관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3점. 구운 후 바로 팬을 뒤집어 빼내면 껍질층의 유지가 굳지 않은 상태여서 충전물의 무게에 의해 제품이 부스러지게 됩니다. 작업대 청소, 주변 정리를 하면서 남은 시험 동안 충분히 식힌 후 팬에서 빼내도록 합니다. 사과파 시험 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3점이 문제가 아니라 완제품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정리정돈 개인위생 설명은 01 과일 케이크 동영상에 있어 생략합니다. 01 과일 케이크 동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제품 평가. 부피. 껍질의 두께와 충전물의 양이 알맞아 부피감이 있으며 위 껍질이 주저앉거나 중앙이 볼록 솟지 않았는가. 9점. 사과를 팬에 담을 때 가운데가 약간 올라오도록 담아 사진처럼 가운데가 돔 형태가 되어 부피감이 있도록 합니다. 균형감. 원반 모양으로 대칭을 이루며 윗껍질, 아랫껍질 봉합 부분이 터지지 않았는가. 9점. 휴지가 부족한 반죽을 밀어 편 후 재단을 하면 반죽 내 글루텐이 수축되어
봉합 부분이 터지거나 사진처럼 굵기 중 원형 모양이 타원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껍질, 결이 생기고 윗면과 바닥면에 전반적인 황금갈색이 들며 충전물이 끓어넘쳐 껍질이 젖어 눅눅하지 않았는가. 9점. 충전물의 호화가 덜 되어 수분이 많이 남아있게 되면 굵기 중 충전물의 수분이 반죽에 스며들어 사진처럼 윗부분이 눅눅하게 됩니다. 내상, 충전물의 양과 충전물의 대기가 알맞고 익지 않은 부위가 없으며 충전물 중 사과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았는가. 9점. 앞 평가에서와 반대로 충전물의 전분 호화가 너무 진행되어 충전물의 대기가 뻑뻑한 상태가 되면 팬에 사과를 넣고 고르기 할 때 고르기가 잘 안되어 사과가 사진처럼 뭉쳐있게 됩니다. 맛과 향, 파이 껍질의 식감과 충전물의 맛이 조화를 잘 이루어 사과파이 특유의 맛과 향을 지녀야 하고 텁텁한 맛, 느끼한 맛, 탄냄새, 생제로 맛이 나지 않았는가. 9점. 사진처럼 재단한 반죽의 두께가 2mm가 넘으면 겉과 속의 익은 정도가 다르며 완제품의 껍질 맛은 텁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과파이 배점에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눌러 활성화 시켜주세요.